백악관에 그 기자단 만찬이 그 힐튼 호텔에서 있었던 모양인데 트럼프가 원래 그런데 잘 안 가는데 이번에 처음 갔죠. 처음 갔어요. 근데 총성에 울렸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대 의원님? 아니 일단은 뭐 어쩌면은 그 자기를 공격하던 언론도 초청해가지고 모처럼 화해 그러니까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상당히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웬걸 자리에 앉자마자 저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또 뒤에 후폭풍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와는 뭐 정반대로 된 거고 저는 뭐 여기에 지금 많은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말 섞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제 미국 정치가 거의 파국적인 막다른 길에 온 거 아닌가. 예, 제가 그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때 제일 놀란 게 처음에 미국 언론은 다 백인 분노한 노동자가 쳐들어왔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막상 FBI가 수사해서 까보니까 그게 아니라 전직 군인, 교사, 기업체 임원 완전히 고소득 그 전문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모르는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중산층 불만이 없을 것 같은 네. 이분들이 극단화됐다는데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 범인은 보니까 캘리포니아 공대 석사학위 소유자에다가 네. 이달의 우수한 교사로 선정된 그 온라인 강사고 예.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네. 거기가 명문 명문대학. 공대거든요. 예, 미국 대학은 또 잘하셨어요. 그 아니 뭐 창수영이 1년간 네. 또 가히 네, 섰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밑바닥에 분노한 어떤 그 저기 사람들이 우발적인 충동이 아니라 상당히 그 사회 엘리트들이 극단적 정치에 전면에 나서 가지고 연이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네. 거. 난 이런 게 항상 이 언론 보도와 그러니까. 다른 직관적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게 미국 사회에 어떤 그 저기 소위 말하는 분노한 백인 노동자라는 프레임은 빨리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가장 사회를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엘리트층부터 무너지고 있다. 이게 위기의 특징이라고. 우리도 119 법원 폭동 때 보면은 무슨 치과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 부대가 뭐 하루에 2만 원 일당 받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상당한 그리고 청년층이 상당히 극화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그 점에서는 우리가 일맥상통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이제 우리 김정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게 공과대학 중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공과대학이 MIT잖아요. MIT. 근데 우리는 이제 동부에 있으니까 MIT 말잖아요. 근데 동부에 있는 MIT고 서부에 있는 칼텍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미국 내에서 명문 공대인데 그 배경을 이제 김정도 의원이 이야기해 준 것들 통해서 미국 사회 변화의 단면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주목하는 게 그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의도가 또 약간 좌절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 좌절된 의도를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또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의도가 좌절된 거는 트럼프는 이제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수렁에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내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동안에는 트럼프는 기자들한테 완전히 저주를 퍼붓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 다 불러가지고 힐튼 호텔 만찬장이 워싱턴 D.C. 인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불러가지고 기자들한테 뭔가 좀 서비스 해주고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발표가 안 되면서 발표되기 전에 이제 총격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가 이걸 좀 관리를 하고 싶었는데 여론 관리를 하고 싶었죠. 네. 근데 이제 총격전 때문에 그 네. 여론 관리가 이제는 의도대로 안 불가되고.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에서 지금 슬슬 나오는 게 원래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만들겠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네. 이 기회에 그걸 만들어야겠다. 아, 이제 호텔 위험해서 안 되겠다. 네. 백악관 안에 연회장 만들어야겠구나. 한 가지 네. 이제 말씀을 덧붙이면은 그 저는 이제 우리 김정도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경호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힐튼 호텔 내부의 만찬장의 상황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그 배경 때문에 음모론이라는 건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죠. 트럼프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모론이라 한다면은 그런 의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김종대 의원처럼 음모론에 대해서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음모론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벤스 부통령을 먼저 네. 피신시켰고 예. 그리고 약 4초 후에 예. 트럼프 대통령을 피신시켰는데 이게 바로 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이란 전쟁을 덮으려고 하는 음모론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음모론의 말을 섞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호 시스템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취재 편의점에서만 그렇죠. 예, 김창수 차관님께서. 근데 왜 벤스를 먼저 4초 먼저 벤스를 먼저 피신시키고 벤스가 피신시키는 동안에 트럼프는 멀뚱멀뚱 있었거든요. 네. 왜 그랬는가? 이거는 경호의 실패가 아니라 프로토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프로토콜에 따르면은 부통령은 네. 일단은 전후사정 보지 않고 무조건 빨리 피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통령은. 근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은 일단은 지금 밖에서 총격 사건이 소음이 들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 고수. 위치를 고수한 다음에 상황 파악을 하고 예. 그리고 안전한 피신 경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을 피신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게 프로토콜대로 경호 했습니다. 프로토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도 보면은 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쫙 보면은 나비 넥타이 한 사람들이 그 벤스 대통령을 올라오지. 데려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근데 그 시점에서 나비 넥타이 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막 서성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백악관 경호국 소속의 근접 경호원들입니다. 그 이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근접 경호를 하고 유사시에는 이제 몸으로 덮치는 대통령을 그래 보호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에 4초쯤 지나고 나서 이제 무장 병력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는 테러를 확보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장 병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을 피신시키고 그래서 백악관 경호 시스템대로 지금 백악관은 정확하게 프로토콜대로 했다. 약간 백악관 경호국의 그 대변인 같아. 아니 그래서 제 말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렇지. 아니 그냥 프로토콜대로 했는데 그래서 제 말은 뭐냐 음모론 같은 것들에 제발 말 섞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예. 대표적인 음모론의 근거인데 예. 아니 그거 음모론에서 말고도 자리가 없다. 사실은 이란 언론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이제 레빗의 인터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레빗이 뭐 오늘 밤 뭐 재미있고 유쾌한 자리가 될 거고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총성이 일어날 거다 이제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또 인용해가지고 전부 그렇지. 또 막 그렇게 예. 또 이상하게 예. 연결하는데 예. 그 레빗 대변인이 얘기한 건 안보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지금은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다. 네. 여의 자리조차도 그렇다. 이러면서 그 문제 발언이 나온 네. 거거든요. 총성이 이 예. 자리에서도 예. 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총성이 올려버려.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또 호사가들이 말하기 좋은 건데 저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선을 긋자 그러지만 그 뒤에 트럼프가 낸 메시지는 음모론에 가깝다고 봐요. 뭐냐면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네. 메시지를 내면서 예. 이걸 종교적으로 끌고 갔어요. 예.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다. 이게 무슨 기독교인에 이나하고 그런데 무슨 상관인 거죠? 예. 그 저 테러범 메시지는 무슨 뭐 부패한 사람, 그렇습니다. 아동 성애자, 네. 무슨 뭐 저기 강간범, 강간범 이런 반역자. 자들에게 범죄에 예. 우리 손을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최근에 에스타인 파일까지 연관이 되고, 그렇죠. 예, 이게 보는 어떤 그 저 트럼프와 그 최근에 어떤 스캔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좀 모호하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 범죄로 또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예.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대망상 비슷한 건데 이 사건을 또 본인에게 유리하면서 예. 어떤 종교적 프레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기독교 우파의 어떤 문제. 저번에 이제 그 찰리 커슨이라고 네. 그 암살당한 그 사례까지도 이제 이어붙여가지고 네. 계속 연결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저기 뭐랄까 이 배후에는 또 좌파 민주당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그 이란의 사주를 받은 기독교인에 대한 문명화된 문명적 네. 충돌, 뭐 네, 공격 이런 식의 프레임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음모론보다 더한 과대망상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몰고 가면서 우파 결집에 네. 순간으로 해서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이제 역대 최저 35%까지 33%까지도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또 기사 회생하는 네. 기회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저는 첫 반응이 되게 좀 그랬어요. 아,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위험한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도 나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3번이나 자기가 이제 총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암살 그 공부를 하고 있다 본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런 표적이 됐던 경우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 네, 다 훌륭한 사람들은 다 표적이 그래서 된다. 뭐 링컨 뭐 다 자기하고 링컨급으로 그쵸. 이제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힐튼 호텔은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은 총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미국의 그 보수주의에 기치를 내건 레이건 정부가 보수 세력들에 의해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손꼽은 그런 전환점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지금 이 사건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매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악관의 연회장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또 그 뭐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다 하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면서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약화되고 있는데 그 약화되는 것 중에는 전통적 트럼프 지지 세력이었던 마가 세력들 내부에 있어서도 이게 분열이 생기고 있고 또 마가 세력이 사실상 이제 출발점이라든가 굉장한 기반이 되는 게 미국 남부의 이 기독교 원리주의 이런 복음주의 이런 쪽들인데 그런 세력들의 결집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레이건이 암살 이후에 대반전을 통해서 어떤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이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 이렇게 위험한 자리인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내 뇌피셜로 저희 네. 뇌피셜로 볼 때는 이것도 그 레이건 흉내내는 거예요. 왜냐면 레이건이 총 맞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 내가 조금만 더 무릎을 높이 굽히는 걸 숙이는 걸 연습했으면은 네. 그러면 총 안 맞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원래 레이건은 조금 너스레. 그렇지 그런 네. 게 있는데 그런 흉내 비슷하게 내면서 미국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위기 시에 여유를 보이는 것 네. 이런 유머로 여유를 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네. 트럼프가 살짝 그런 흉내를 지금 흉내를 내고 내고 있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